이번 시간에는 학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학파는 경제학의 학파하고 같고, 학파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걸 말하고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인데, 초창기 학파를 고전학파라 하고 다음에 나온 학파를 신고전학파인데, 시험 문제는 주로 고전학파를 묻고 있어요. 고전학파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자본주의라 하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초창기 약 100년에 걸친 사상을 고전학파라고 하고, 다음에 나온 사상을 신고전학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 때는 초창기의 사상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고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 고전학파는 아까 판단을 하는 기준이 전체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신고전학파는 개별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걸 말하고, 땅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땅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부증성이다. 부증성이라는 건 땅을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죠. 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토지와 자본이 다르다.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라고 보는 것이 고전학파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고전학파는 용도 전환 입장에서 토지와 자본이 같다, 다시 말하면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땅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신고전학파입니다. 아까 판단의 기준에서 고전학파는 전체 입장에서, 신고전학파는 개별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개인의 입장에서 땅이 없다고 합니까? 돈이 없다고 합니까? 보통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죠. 그 말은 돈을 주면은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이때 돈은 자본이고, 그러면 자본과 토지는 같다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신고전학파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지구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땅덩어리로 본다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땅이라는 것은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은 구별된다는 관점에서 땅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고전학파다. 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과정에서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이죠. 그래서 생산비 가치설에서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이 사회주의 이론이고, 북한은 노동자 계급을 중시하죠. 노동가치설이에요. 노동자를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말하자면 고전학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고전학파는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만족이라는 것의 효용이다. 그래서 조금 더 만족 이론, 그래서 한계 효용 이론인데, 한계 효용 이론은 넓게 생각하면은 신고전학파에 들어가고, 땅의 개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것은 신고전학파다. 그러니까 고전과 신고전이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체 입장에서 바라봤다 고전학파, 개인의 입장에서 봤다 신고전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는 것은 지대의 성격이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 지대라는 것은 땅의 이용 대가입니다. 그래서 땅의 이용 대가를, 지대를 우리가 이자율로 나누면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할인율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걸 지가라고 하는 거죠. 지가는 땅의 가격인데, 그래서 지가와 지대는 위에 있는 건 비례 관계고 항상 밑에 있는 건 반비례 관계입니다. 우리가 땅 가격과 이자는 반비례 관계고, 그 다음에 지대와 지가는 비례 관계다. 이 식 하나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럴 때 땅의 이용 대가의 근거가 뭐냐라고 보는 관점에서
고전학파는 잉여로 봤다라는 것이고요.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다. 여기서 비용은 땅의 이용 대가가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생산비 가치설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가치가 생산비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비용이라는 것은 땅의 이용 대가를 비용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높아서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땅값이 올라가서 아니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값에다가 건축비를 합치면 아파트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때의 땅값은 아파트 가격의 비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려고 하게 되고, 아파트를 지려고 하다 보니 땅이 필요하게 되고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땅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불로소득으로 잉여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관계가 아니고 둘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곡물 가격으로 나옵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지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잉여로 보는 생각이고, 반대로 지대가 올라가서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비용의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땅 문제를 바라볼 때 땅의 이용 대가를 지대라고 한다면은 지대의 성격이 비용으로 보는 것은 신고전학파, 잉여로 보는 것은 고전학파다. 그리고 가치로 논할 때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이어서 이 가치를 찾아내는 게 3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산비 가치설에 중점을 둔 것이 원가 방식이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고전학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 거기에 대해서 신고전학파는 비교 방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학파라는 자꾸 조금 어려운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학파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고 전체로 보는 관점 고전학파, 개별에 보는 관점 신고전학파, 고전학파는 땅의 대가를 잉여, 신고전학파는 비용,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3방식에서 원가 방식, 신고전학파는 3방식에서 비교 방식, 이런 정도를 기억을 하셔서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는 관점, 신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땅 문제를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